대저택의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최하나가 떨리는 마음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20대 후반의 단정한 모습으로 그녀는 처음 맡게 된 가정부일을 위해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윤칠복 회장의 저택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고 하나는 자신이 이곳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새로운 가정부죠?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중년의 관리인이 하나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저택 내부는 고급스러운 대리석과 앤티크 가구들로 가득했고 하나는 자신의 오래된 운동화가 부끄러워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겼어요. 이서연 사모님께서는 깔끔함을 매우 중요시하십니다. 특히 주방은 항상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하고요. 회장님은 소박한 음식을 좋아하시니 참고하세요. 관리인의 말에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기억했습니다. 하나가 주방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서연 사모님이 등장했어요. 30대 후반의 이서연은 완벽한 메이크업과 고급스러운 의상으로 무장한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하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름이 최하나라고 했죠? 경력은 있나요? 이서연의 목소리에는 이미 거만함이 묻어났어요. 네, 대형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3년 일했습니다. 하나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칼질이 왜 그 모양이죠? 대기업 회장님 댁 주방에서 일하는데 그 정도 실력으로는 부족해요. 이서연은 하나가 준비하던 채소를 가리키며 비웃듯 말했어요. 그 순간 윤칠복 회장이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지만 위험 있는 모습의 그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죠. 하나는 긴장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 한 잔만 주겠나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이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태도를 바꾸었지만 회장이 자리를 떠나자마자 다시 하나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앞으로 실수 없이 일해요. 특히 회장님 음식은 완벽해야 해요. 알겠어요? 하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윤칠복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가정부의 단정한 모습과 공손한 태도가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하나는 평소보다 일찍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이서연 사모님에게 들은 말이 신경 쓰여 더 열심히 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는 조용히 주방에 들어가 준비를 시작했어요. 할머니에게 배운 방식대로 된장찌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준 항아리에서 직접 담근 된장을 꺼내 정성껏 재료를 손질했죠.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서연이 갑자기 주방에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아침 식사로 된장찌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공손히 대답했어요. 이서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회장님께 된장찌개라니. 센스가 없네요. 오늘은 서양식 아침으로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관리인분께서 회장님이 한식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하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서연이 말을 잘랐습니다. 제가 이 집 며느리예요. 회장님 입맛은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하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윤칠복 회장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냄새가 이리 좋지? 윤칠복은 주방에 퍼진 구수한 된장 냄새를 맡으며 물었어요. 아버님, 새 가정부가 된장찌개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서양식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이서연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윤칠복의 눈빛이 변했어요. 아니, 그대로 두게. 오랜만에 된장찌개 냄새가 참 구수하구먼. 이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방을 나갔고 하나는 조심스레 된장찌개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식탁에 앉은 윤칠복은 첫 숟가락을 떠입에 넣었죠. 그 순간 그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하나를 바라보았어요. 이 찌개에 뭘 넣은 거지? 윤칠복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주신 방법으로 만든 된장이에요. 멸치와 다시마로 우려낸 육수에 가을물을 넣고 하나가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윤칠복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실례지만 할머니 성함이 네, 이봉순인데요. 대체 왜? 하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윤칠복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며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죠. 이봉순, 봉순이 누나. 하나는 당황한 표정으로 윤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은 갑자기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등을 돌린 채 밖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하나 씨, 오늘부터 내 식사는 당신이 직접 챙겨주시오. 하나는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칠복은 조용히 방을 나가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봉순이 누나의 된장찌개, 맛 그대로구나. 이 아이가 바로 봉순이 누나의 손녀였구나. 윤칠복은 창가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았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속에는 허름한 옷을 입은 소년과 그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는 소녀가 미소 짓고 있었죠. 회장의 굵은 손가락이 사진 위를 쓸어내렸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먼 과거로 돌아간 듯한 표정이었어요. 봉순이 누나. 그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60년도 더 된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전쟁 직후 극심한 가난 속에서 홀어머니와 단칸방에 새들어 살던 시절, 어머니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러 나가셨고, 어린 칠복은 깜깜한 방에 혼자 남겨져 있어야 했죠. 소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그 시절, 옆방에 살던 이봉수는 자신도 어린 나이였지만 윤칠복을 마치 자신의 동생처럼 때로는 자식처럼 보살펴 주었습니다. 어린 나를 굶지 않게 해준 사람, 사람 구실하게 해준 사람, 그게 봉순이 누나였지. 윤칠복은 사진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봉순이 누나는 늘 어린 칠복에게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가진 건 별로 없었지만 정이 넘치는 밥상이었죠. 특히 누나가 끓여주던 된장찌개는 칠복의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배고프니? 얼른 와서 밥 먹어. 봉순이 누나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윤칠복은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저택 정원에 화려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초라했던 단칸방 시절에 머물러 있었어요.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 봉순이 누나의 보살핌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지금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고 누나를 찾아가려 했는데 윤칠복은 깊은 후회에 잠겼습니다. 성공을 위해 달리는 동안 어느새 봉순이 누나는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만 들었죠.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손맛이 그대로 담긴 된장찌개를 통해 봉순이 누나를 다시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라도 그 은혜를 갚아야지. 윤칠복은 결심했어요. 돌아가신 봉순을 대신해 손녀에게 그 은혜를 갚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윤칠복은 사진첩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비서를 불러 지시했어요. 최하나 씨에 대해 모든 정보를 수집해 오게. 그리고 앞으로 그녀가 이 집에서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해. 비서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칠복은 창가에 다시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봉순이 누나, 이제야 찾았소.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갚겠소.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마음은 오래된 그리움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정오, 윤칠복 회장의 저택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업 파트너들과의 중요한 오찬 자리였죠. 이서연은 완벽한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했고 윤도영도 아버지 옆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하나는 주방에서 음식 준비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파인 다이닝 프로젝트는 정말 기대가 큽니다. 이서연님의 안목이 돋보이는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이 이서연을 향해 칭찬했어요. 이서연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모두 시대의 흐름을 읽은 것 뿐이에요. 윤 회장님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죠. 윤칠복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하나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에 올라왔어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가 서빙되었습니다. 어머, 이런 자리에 된장찌개라니요. 이서연이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새로운 가정부가 아직 적응을 못해서 그녀는 하나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윤칠복은 이서연의 말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손님들은 오히려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찌개를 바라보았어요. 요즘 해외에서도 한식이 인기라던데 오랜만에 정통 된장찌개를 맛볼 수 있어 반갑네요. 한 사업가가 말했습니다. 식사가 마무리되고 손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이서연은 하나를 불러 세웠어요. 최하나 씨, 이런 중요한 자리에 된장찌개를 내놓다니 센스가 없네요. 다음부터는 사전에 메뉴 확인을 받으세요. 하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이런 저택의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나 봐요. 이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시골에서 할머니한테 배운 음식 솜씨 가지고 대기업 회장 댁에서 일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순간 윤칠복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만하게. 윤칠복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단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 말했나요? 이서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윤칠복은 손님들 앞에서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되지 마라. 이 집에서 더 이상 누굴 얕보는 말도 하지 마라. 침묵이 흘렀고 윤도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윤칠복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손님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분위기를 망쳤군요. 그리고 이서연을 향해 냉철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파인 다이닝 프로젝트는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사람을 대접할 마음가짐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레스토랑을 운영한단 말입니까? 이서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윤도영은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버지의 결정에 반박하지 않았어요. 하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파인 다이닝 프로젝트 백지화 소식이 전해진 후 저택 안은 험악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서연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오지 않았어요. 윤도영은 아내를 달래보려 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문 좀 열어봐.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윤도영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이서연은 마침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된 채 거실로 내려온 그녀는 와인 한 병을 꺼내 거칠게 잔에 따랐어요. 윤도영이 다가와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이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윤도영이 달래듯 말했어요. 이서연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당신 아버지가 왜 그렇게 갑자기 화를 내셨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윤도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이서연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나이는 먹을 대로 먹어가지고는 젊은 가정부한테 푹 빠진 거 알아? 그 여자 밥상 받아먹더니 눈 맞은 거지. 윤도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내 말 못 알아들었어? 다 봤다고. 그 가정부가 된장찌개 끓여주니까 감동의 눈물까지 흘리시던데? 이서연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어요. 70대 늙은이가 20대 여자한테 반해서 지금 정신이 나간 거라고. 윤도영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모욕하는 말은 하지 마. 모욕? 사실을 말하는데 무슨 모욕? 당신은 왜 항상 그 양반 편만 들어? 이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가정부 한 명 때문에 내 프로젝트를 망쳐버렸어. 당신도 가만히 있을 거야? 윤도영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평생 처음으로 그는 손을 들어 아내의 뺨을 때렸습니다. 소리와 함께 이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내가 예의 없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윤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예쁘다고 가만두고 본 줄 알아? 지금까지 참아준 건 아버지 체면 때문이었어.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서연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자신의 뺨을 감쌌어요. 평소 온화하기만 했던 남편의 돌변한 모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장 내 물건들을 챙겨 친정으로 가. 윤도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이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잠시 떨어져 지내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내가 이 저택에서 지낼 이유가 없어 보이는구나. 윤도영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서연은 짐을 챙겨 저택을 떠났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평소의 당당함이 사라진 채 쓸쓸해 보였어요. 윤도영은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년을 함께한 아내를 내보내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더 이상 아버지의 권위와 타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을 참을 수 없었죠. 윤도영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윤칠복은 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오늘 저택을 떠났습니다. 윤도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윤칠복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구나. 아버지, 저 아내와 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했습니다. 윤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제가 못 본 척했던 게 더 부끄럽습니다. 윤칠복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단단한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그 손길에 윤도영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괜찮다. 넌 잘못한 게 없어. 윤칠복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을 용기야. 윤도영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가정부, 최하나 씨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서연이 말했던 것처럼. 윤칠복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마라. 최하나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의 손녀다. 내가 어릴 적 봉순이 누나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윤도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칠복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아들에게 건넸어요. 이게 봉순이 누나와 내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야. 가난했던 그 시절, 누나는 자신도 배고픈데 항상 나를 먼저 챙겨주었지.
그 정성과 마음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어. 윤도영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소녀와 소년의 모습이 보였어요. 세월이 흘러 성공했을 때 누나를 찾아갔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는데 윤칠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그 은혜를 갚을 기회가 생겼다. 이건 운명이야. 윤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아버지.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내일부터 최하나를 가정부가 아닌 이 집의 가족으로 대해주렴. 그게 내 소원이야. 윤칠복이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윤도영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문득 궁금한 점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떻게 최하나 씨가 봉순 할머니의 손녀인 줄 아셨어요? 윤칠복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된장찌개 맛이었어. 그 맛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맛이었지. 봉순이 누나의 손맛이 그대로 살아있더구나.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하나는 회장의 집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이서연이 떠난 후에도 저택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고 하나는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죄책감에 며칠 밤을 뒤척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윤칠복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윤칠복과 윤도영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최하나 씨. 윤칠복이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하나는 조용히 앉았어요. 회장의 책상 위에는 서류 한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윤칠복이 서류를 하나에게 밀어주었어요. 하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상표권 등록증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봉순이 된장이라는 상호명과 함께 최하나라는 이름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강남 한복판의 건물 소유권 이전 서류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하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칠복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최하나 씨의 할머니가 이봉순 씨라고 하셨죠? 하나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어떻게 할머니를 아시는 건가요? 윤칠복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봉순이 누나. 그러니까 하나 씨의 할머니는 내 은인이었소. 내가 어렸을 때 가난하고 외롭던 시절 나를 돌봐주고 보살펴준 사람이었지. 하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칠복을 바라보았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어린 시절 함께 지냈던 칠복이라는 아이 이야기를 가끔 들려주었지만 그 아이가 바로 이 대기업 회장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칠복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칠복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바로 그 칠복이라네. 평생 봉순이 누나의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소. 이제라도 그 은혜를 손녀인 하나 씨에게 갚고 싶네. 하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서류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과분해요. 저는 그저 가정부로 일하러 온 것뿐인데. 윤칠복은 하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이건 할머니의 은덕이니 거절하지 말아주시오. 이 된장찌개 세상에 남겨야지. 봉순이 된장이라 이름 붙였네. 윤도영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첫 손님으로 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매장 인테리어까지 직접 챙기셨어요. 하나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은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온단다. 사람 대접을 잘하렴.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칠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소. 그저 봉순이 누나의 손맛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오. 그것으로 충분하오. 다음 날부터 하나는 가정부가 아닌 봉순이 된장식당의 대표로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윤칠복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식당 개업 준비를 함께 했어요.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 품어온 감사와 보답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한 봄날, 봉순이 된장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아담한 한식당은 개업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외관은 현대적이면서도 내부는 정겨운 한옥 분위기가 느껴지는 독특한 인테리어였어요. 입구에는 정성이 담긴 어머니의 맛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하나는 긴장된 표정으로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배운 그대로 정성을 다해 된장을 숙성시키고 재료를 준비했어요.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음식들은 단순한 한식을 넘어 추억과 그리움, 그리고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당 한켠 조용한 창가 자리에는 윤칠복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노인처럼 소박한 차림으로 왔습니다. 윤도영도 함께였지만 오늘은 유명 인사로서가 아닌 평범한 손님으로 자리했죠. 하나가 직접 윤칠복의 테이블로 된장찌개를 들고 왔습니다.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향기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어요. 할머니의 된장찌개입니다. 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윤칠복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어 한 숟갈을 떠입에 넣었어요.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시간을 되돌린 듯한 그 맛에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누나, 보고 있지? 그 손맛 아직 살아있어. 윤칠복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도움이 필요해.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이 언젠가 큰 사랑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항상 말씀하셨던 할머니의 가르침이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식당은 점점 더 많은 손님들로 채워졌습니다. SNS를 통해 입소문이 퍼지면서 할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재현한 된장찌개라는 평가와 함께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주방에서 쉴 새 없이 음식을 만들었고 그녀가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를 맛본 사람들의 표정에서 따뜻한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식당이 조금 한가해지자 윤칠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나가 다가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하나가 물었어요. 윤칠복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 중 하나였소. 봉순이 누나가 보았다면 무척 행복해했을 거요. 하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윤칠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봉순이 누나는 가진 건 없어도 마음만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지. 바깥으로 눈을 돌리자 저녁 노을이 도시의 빌딩들 사이로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하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신가요? 할머니의 된장찌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윤칠복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도 봉순이 누나의 손맛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해가 완전히 저물고 봉순이 된장의 첫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는 조용히 식당을 정리하며 감사한 마음을 되새겼어요. 사람의 가치는 직책이 아니라 품성에서 나오고 진짜 은혜는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